네, 안녕하세요. 유니쌤의 자궁 리셋 한의사 김윤입니다. 이 과로나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사람마다 그리고 체질마다 다른데요. 어떤 분은 감기, 편도선염, 부종, 근육통,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변비, 그리고 기력 저하, 의욕 저하, 집중력 감퇴, 기억력 감퇴, 짜증, 불안, 우울과 같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피곤해도 입안이 먼저 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구내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입안 점막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처음에는 붉은 반점으로 시작을 하다가 살이 움푹 파이는 이런 궤양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계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여러 곳에 이런 똑같은 궤양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입 안은 침이 계속 묻어 있는 곳이고 또 음식물과 계속 접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기면 이런 염증이나 궤양이 잘 안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내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에게 해결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구내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고용량 비타민을 드신다거나 또는 소금으로 가글을 하신다거나 꿀을 바르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알보칠이나 오라메디 같은 약을 바르기도 하시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바르는 약이나 붙이는 약, 또 가글하는 약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황백인데요. 이 황백은 이 한의학에서 염증을 없애주고 또 통증을 완화하는 데 자주 사용하는 한약재입니다. 이 황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황백을 곱게 가루 내어서 분말로 만드신 다음에 염증이나 궤양이 있는 부분에다가 직접 발라주시면 됩니다. 두세 번만 바르셔도 궤양이 완화가 되고요. 살균과 함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황백을 이용을 해서 가글링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황백을 진하게 다르신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 주시고요. 차가운 상태에서 수시로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가글링을 해주시고 뱉어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황백을 차로 해서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물 1리터에다가 황백 30g을 넣고요. 1시간 정도 다리신 다음에 500ml 정도 될 때까지 다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지근하게 해서 하루에 3번에서 5번 그냥 수시로 해서 이 차를 드셔주시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황백은 성질이 좀 차갑기 때문에 좀 장이 약하시다거나 차갑게 해서 드시게 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다 아실 거예요. 이 다시마를 후라이팬에 넣고 검게 될 때까지 구운 다음에 분말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다시마 분말을 이 궤양이 있는 부분에다가 직접 발라주시게 되면 궤양과 또 이 점막의 진물음이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내염은 재발을 자주 한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내염이 낫지 않고 계속 재발하는가? 네, 바로 속열이 많은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속열은 꺼지지 않고 증상만 자꾸 해결하려다 보니까 증상이 계속 재발하게 되는 거죠. 속열은 한마디로 가슴과 머리에 열이 많다라는 뜻인데요. 체질적으로 속열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속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기를 앓고 나서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서 회사의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또는 명절 끝에 이런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 속열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니까요. 이 구내염뿐만이 아니라 얼굴 부위에 상열감이라던가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거나 또는 두통이나 불면증 그리고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붉은 소변을 보게 되고 항상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속열을 꺼주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염증 부위가 작고 또 증상이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2주 정도면 치료가 되고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면 2달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구내염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께 조심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구강청결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식후에 바로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구강청결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궤양 부위의 회복이 더뎌질 수가 있고요. 또 이 구강 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구내염이 더 자주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손이나 혀로 상처 부위를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염증이나 궤양 부위가 손이나 혀에 있는 세균들에 의해서 재감염될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맵고 뜨거운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주세요.
구내염이 생기면 이런 음식 먹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평상시에도 이런 음식은 피하시고요. 좀 시원하고 싱거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금주금연하세요. 자, 술을 마시게 되면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또 흡연으로 인한 이런 담배 연기가 상처 부위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과로를 피하시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구내염 잘 극복하셔서 맛있는 음식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